안녕하세요. 주식창 국고처 박창인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주식창 급상승 조회수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고 관련 종목들의 흐름과 투자 전략, 대응까지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종목들 몇 면을 살펴보자면 1위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1위가 바뀌었네요. 기존에 붙박이 1위는 삼성전자였지만 최근에 상장 이후에 따상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위로 치고 올라온 가운데 2위 삼성전자, 3위 H&M, 4위 기아차, 5위 SK 하이닉스까지 관련주들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1위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공모가 6만 5천 원에 들어왔고요. 더블로 시작을 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상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오늘 0.7%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 현 시점에서 5거래일째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최근에 학습 효과에 기인한 이런 최근에 상한가 풀리며 하락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SK 바이오팜이 그러하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나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 기대를 모아서 금폭우 거래대금 몰린 이후에 따상이나 따상상까지 기록했지만 이 상한가가 풀린 이후부터는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었을 때 저가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 잘 팔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버행 관련된 이런 이슈, 수급적인 논리에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회사 가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당장 상장 이후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 6만 5천 원에 공모 받으신 분이라면 잘 팔고 나오고 기존에 물려서 혹은 첫날 샀다든지 둘째 날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왔었을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팔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목표가 손절가 큰 의미가 없어요. 손절가는 저는 오늘 시가 이런 부분이 어제 저가 부분이고 13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지금 깨지면 바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뭐 기존 19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19만 원이다. 뭐 그리고 나서 첫날의 종가다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분할을 조금씩 잘 팔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목표가 설정 없이 손절 라인대만 13만 8천 원 아주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에 백신, CMO,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위탁 생산과 개발하고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CMO, CDMO 하고 있는 거고 공모가 기준 지금도 더블 이상이니까 13만 원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시총이 10조 원 가까이 되겠죠. 10조 원, 10조 7천억, 10조 원이 넘어가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CMO 녹십자가 한 4조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비해서 확실히 좀 비싸다는 인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일상 결과 이에 따른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즉 자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개 개발 중에 있고요. 임상 1상 그리고 1, 2상 동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죠. 연내 한개 편모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겠다. 우리도 코로나19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CMO 관련돼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백신 관련해서는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코로나 백신 쪽에서는 2개, 차세대 폐렴구균 해가지고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위탁 생산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봐달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상의 논리의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 행여나 전날 시가 13만 원 이런 부분 깨지면 좀 뭐랄까 리스크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저점 14만 8천 원 말씀드렸고, 아무리 못해도 13만 원 윗선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깨지면 완전히 다 팔아버리는, 좀 비중 줄여가는 대응 전략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였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목표가 손절가 변함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표가 9만원, 8만원 깨지면 솔직히 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낙폭 커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8만원에서 9만원 박스권 대응 말씀을 드려보고, 중장기라면 8만원에 파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만원 이상 윗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업데이트, 즉 몇 달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리포트 이런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보죠. 삼성전자 TSMC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오늘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가 10만 5천 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 본격적으로 했고, 인텔 쪽에서 이와 관련지어가지고 우리도 인텔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죠. 파운드리 사업 진출, 애리조나 200억 불 투자하면서 팹 2개 짓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이와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도 갭으로 떨어졌던 이유, 지금도 하락하는 이유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같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사업 투자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오나노 공장 양산 중이고 평택 2공장의 생산 캐파 확장 중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나노는 22년 양산 예정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앞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쪽에서 지금 뭐 7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확실히 앞서 있다는 부분이 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우라는 무시 못하죠. 계속해서 확인하고, 투자 금액도 작년 10조 원 돌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22조 원 투자하면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TSMC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인텔을 쫓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면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투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영업이익 46조 원, 작년 35조 원에서 성장하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10만 5천 원 상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뭐 5나노 평택 2공장 파운드리 캐파 확장하면서 내년도 3나노까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면 1분기 실적 전망치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런 그 일회성 이슈였었고요. 이 부분이 2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는 지표입니다. 분기 연간 실적 전망, 즉 작년에 영업이익 35조 원에서 46조 원까지, 36조 원 정도 되겠네요. 46조 원까지 커지는 부분과 이런 D램과 낸드 이런 쪽 출하량 증가, 파운드리 쪽 이런 쪽 같이 보고 있네요. 삼성전자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추적해 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HMM이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시클컬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게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BDI 발틱 드라이 인덱스죠. 이쪽 같은 경우가 1600에서 최근에 사상 최고치, 최고치는 아니네요. 뭐 수년 1년 내 최고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2200선 넘어서면서 최근 한 3주 사이에 50% 가까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페노션,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가 움직이고, 그 중에서 장기 용성 계약되어 있는 대한해운보다 스팟성을 움직일 수 있는 페노션이 좀 더 탄력적으로 최근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컨테이너선 HMM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HMM 그림을 좀 더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다른 목표가 설정 없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저가 3, 2편 깨지면 팔겠다, 혹은 추세는 깨지면 팔겠다 하는 전략이고, 좀 길게 보고 손절가 23,000원 체크를 해드리지만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대응하고 목표가 따로 설정 없이 추세 추정 전략으로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박민진 연구원
몇 번째 체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논란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결 영업이 5,670억 기록을 하면서 작년도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났고 1분기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상승할 수 있고 4월에 이루어질 장기 운임 계약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타게 된다면 이익 레벨 자체가 다시 한번 높아진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 미주노선 운임 스팟 대비 좀 견조했다. 4분기에 상당히 좋았고 매출 원가율은 관리가 가능했다. 1분기에는 약간 지금 컨선 운임지수 쉬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익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영업이익 9,800억에서 2조 4천억까지 큰 폭으로 커지는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HMM 나머지 이런 재무제표와 이런 분기 연결 실적 관련된 추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MM까지 세 번째 종목 말씀드렸고 오늘 네 번째 종목은 기아차죠. 기아차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뭔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기아차 최근에 나 있는 뭐 이런 흐름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전저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전저점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기는 해요. 7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계속 반등 1차 목표가가 9만원, 2차가 10만원 이런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되 손절가 현재 82,000원이니까 74,000원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좋은 모습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EV6 관련된 이런 신차 효과 이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쇼티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고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죠. 유한타일 이현수 연구원 관련 리포트 살펴보죠. K가 EV를 만났을 때 21년도 회복은 평균보다 빠르게 MS는 지금보다 높게 즉 빠르게 회복 나오면서 이런 펜트업 디맨드 같이 나왔을 때 경쟁업체들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MS 자체를 높여나가겠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9.4% 증가 하지만 우리는 12.5% 증가 그렇기 때문에 마켓쉐어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EV, EGMP 기반의 전기차 EV6 기아에서는 처음이죠. 현대차 i6-5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EGMP 탑재 3월 공개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올 하반기 국내 출시 7월이죠. 출시 이런 부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이런 부분 반영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년에 2조 원, 근데 일회성 세타2 엔진 뭐 이런 부분 1조 원 넘게 충당 반영했었을 때 이런 부분이 비정상 정상화되면서 4조 원 넘게 뽑아낼 거고 PER 단에서 보시면 10배 지금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퍼밸류도 안 되는 이런 멀티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메리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차스러운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아 모터스에서 기아로 바뀌었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구조적 변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아 커퍼릿 이미지 CI 같은 경우도 정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커퍼릿 즉 이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기아차 뭐 전반적으로 쭉 체크를 해드렸고 나머지는 뭐 이런 기아차의 추가적인 지표입니다. 지표 뭐 블룸버그 자료라든지 있는데 주요 완성차 업체 퍼밸류 지수대상 현대 PER 보면 현대 기아 확실히 낮죠. 퍼밸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폭바나 이런 쪽은 14배가 넘어가네요. 토요타, 혼다, 포드, GM 확실히 기아가 가격적인 메리트 좀 더 있고 EV 판매비죠. 기아 쪽 꾸준히 올라오면서 우리도 밀릴 리 없다. 1.9%까지 올라가고 올해 더 올라가겠죠.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도 1분기 영업이 약
9,500억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보이면서 확실히 기저효과는 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은 나타나긴 했네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고 나머지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네 번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오늘 탑5 다섯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쪽 투심을 쥐고 있는 종목이죠. 파운드리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에서 밸류를 받을 때 파운드리 쪽이 특화되어 있다면 지금 시황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메모리 쪽이 턴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기업이겠죠. 시스템 반도체 이에 따른 우려감도 조금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관련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SK 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사업 다각화 숙제 이런 부분이 놓여있죠. 어제 나왔네요. 어제. 순수 메모리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매출의 96%가 메모리니까 거의 맞는 얘기죠. 하지만 작년 8인치 파운드리 기업 인수했고 12인치 기술도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에 가장 크게 나오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쪽도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전사 매출 중에서 약 4%가 비메모리 쪽이고요. 1, 2%만 순수 파운드리 감안했을 때 확실히 삼성에 대비해서는 치여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보면 향후에 메가나츠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하면서 8인치 경쟁을 확보했고 자체적으로 12인치까지 파운드리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늘은 인텔 이쪽 파운드리 투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IT 장비를 중심으로 그리고 소재 부품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파운드리 사업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매그나시브 파운드리 사업 작년에 인수하면서 8인치 그리고 12인치까지 경쟁을 키워나가면서 순수 파운드리 비중 현재 대략 1, 2%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를 키워나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메모리는 시황에 따른 업다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클리컬이라고 불리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을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향후 먹거리 이런 부분 늘려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목표가 18만원, 바이 18만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디램 시황이 공급자 우위, 글로벌 쇼티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최근에 스팟 가격 인상, 고정 가격 그대로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오는 모습 같이 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캐시카우 역할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산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켜보자. 나머지는 연간 혹은 분기별 실적 전망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PBR 밴드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10만원 이런 부분 10만원이 아니죠. 목표가 같은 경우가 바이의 목표 주가 유지가 얼마였죠? 18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현선을 보더라도 18, 17.5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저점 라인 때 13만원 깨지게 된다면 한 12만 5천원 손절 라인 체크하고 1차 목표가 16만원 그리고 그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18만원 윗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죠. 자, 오늘 급상승 조회수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1위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삼성전자, H&M, 기아차, SK 하이닉스까지 다섯 종목 흐름과 전략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리포트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